안녕하세요. 도웅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의 유혹과 외도의 욕망이 만날 때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차분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도와 관련한 이해라고 할까요? 또는 분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외도와 직면하였다면 외도에 대한 극복의 길을 갈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뭐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다 또는 저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주장을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벌어진다 또는 뭐 부부간에 대면대면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상위 개념으로서 이 외도를 분석해 보면 외도는 외도의 유혹과 외도의 욕망이 만날 때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섬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외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외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뭐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외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외도의 욕망을 가지고 있죠. 다만 외도의 유혹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외도의 욕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외도의 유혹과 외도의 욕망이 우리 주변에 또는 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외도를 선택하시고 어떤 분들은 외도를 선택하지 않을 뿐인데요. 여기에는 뭐 그분의 도덕적 또는 윤리적 가치관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선택을 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분의 평소의 어떤 삶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외도를 선택하고 어떤 분들은 외도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심리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면 자존감이 건강하신 분들은 비록 외도에 유혹이 있거나 또는 외도의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외도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외도의 늪이나 수렁에 빠지지 않는 반면 평소 자존감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외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외도의 욕망이 꿈틀거렸을 때 이것을 잘 참지 못하고 잘 자제하지 못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외도부터 해보고 이거 뭐 무덤까지 갈 때까지 뭐 비밀 유지하면 아무 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외도의 늪과 외도의 수렁에 빠지는데요. 참 후자의 경우는 안타까운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냉철하게 이 외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과 외도의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외도의 유혹은 제가 외부적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외도의 욕망은 내부적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도의 욕망이 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외도의 유혹이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외도의 욕망은 타인이 볼 때 외도의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베이스는 어떻다? 동일한 것이다. 나의 외도 욕망이 타인에게는 외도의 유혹이 되는 거고 타인이 나한테 보여주는 외도의 욕망은 나에게 있어서는 외도의 유혹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유혹도 분석해 봐야 되고 욕망도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뭐 유혹보다는 욕망 쪽에다가 좀 더 포인트를 둬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구란 것이 있고 욕망이란 것이 있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뭐 단어의 명칭이 다르듯이 그 의미도 따져보면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보일 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욕구가 변질되면 욕망이 되고 욕망이 자라나면 탐욕이 되는데 이 탐욕의 범주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다만 욕망의 범주에 있는 사람은 50-50 정도로 저는 봅니다. 말 그대로 욕구라고 하는 건전한 건강한 이런 개념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탐욕이라고 하는 늪과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외도는 그러면 어느 범주에 걸리느냐? 1차적으로는 욕망의 범주에 걸립니다. 그리고 외도가 재발되거나 반복되면 점점 어디로 넘어가냐면 탐욕의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말로는 더 이상 외도하지 않겠다, 외도 안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외도 행위자들이 주장을 하지만 자신이 벌써 탐욕 수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탐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외도하지 않겠다, 외도 안 할 자신이 있다 이러지만 결과적으로 외도의 유혹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모르겠다. 뭐 옛날 건 옛날 거고 지난번 건 지난번 거고 또다시 외도의 늪과 수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따라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외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이 탐욕 수준에 갔다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미 외도에 중독이 됐다. 또는 뭐 관계에 중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욕망의 범주에 있을 때는 이제 뭐 51대 49의 게임인데요. 어느 쪽으로 경도되느냐에 따라서 욕구의 방향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탐욕의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외도의 욕망의 그 지대에 서 있을 때에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거 역시도 사실은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굳이 비교를 하면 탐욕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욕망의 단계를 거쳐서 탐욕의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외도의 욕망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또 성찰하지 않고 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배움을 하지 않는 등 각종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냥 탐욕의 수준으로 들어갈 뿐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탐욕보다는 욕망 쪽에다 좀 더 포인트를 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욕구가 탈바꿈해서 욕망으로 바뀔 때 꼭 외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전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있다가 이게 욕망화되는 분들이 있고 또 사랑받고 싶은 욕망 그 이전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서 또 욕망으로 탈바꿈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욕구에 있다가 욕망으로 넘어오냐 하는 거죠. 여기에는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결핍입니다. 이것은 원가족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결핍,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결혼 후에 핵가족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원가족에서 있었던 결핍이 핵가족에 와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그것이 자루 속의 송곳처럼 훅 튀어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외도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가정폭력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각종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외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무엇이 욕구를 욕망화한다? 결핍이다. 두 번째는 과잉충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너무 아이를 과도하게 사랑을 해서 진짜 밥도 꼭꼭 씹어서
아이 입에 넣어준다거나 또는 아이가 입만 벌어려도 뭐 사탕을 넣어주거나 초콜릿을 넣어주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사탕을 까먹거나 초콜릿을 찾아 먹지 않아요. 왜요? 부모가 과잉 충족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나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어떻게 된다? 이런 욕구가 욕망화 되는데요. 결국은 이게 어디로 흘러 들어올까요? 과잉 충족에 대한 그 부작용이 핵가족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잉 충족 속에 살았던 분들은 결혼 후에 아내나 남편에게 그 과잉 충족을 계속 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갈등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서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하게 되겠죠. 여기에 미숙함이 있는 분들은 남편들은 이래요. 우리 엄마는 이런 거 해줬는데 왜 너는 안 해주느냐. 또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는 이랬거든. 근데 너는 왜 그래?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불필요한 비교를 하거나 또는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표현하면서 결국은 부부 사이의 관계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안정하게 되고 결국 이 파편이 전혀 얼토당토하는 것으로 튀는 것은 뭐죠? 결국은 외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불통이 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외도 행위자들을 보면 뭐 성적인 어떤 자극이라든지 성적인 쾌락을 쫓아서 외도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배우자가 자기의 욕구나 욕망이나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이성과 함께 자기의 욕구, 욕망, 탐욕을 채우면서 외도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 앞서서 참 미숙하구나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욕구가 욕망으로 탈바꿈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과잉 충족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가족이었든 핵가족 안에서든 결핍이 발생하거나 또는 과잉 충족이 발생되면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외도다. 그리고 나의 욕망을 타인에게는 유혹거리로 던져주고 또 타인의 욕망은 나의 유혹거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외도의 유혹과 외도의 욕망이 딱 마주치게 되면 아무리 지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또 고상한 사람이고 뭐 거룩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냥 욕망이 이끄는 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말씀은 뭐냐? 외도 직면 후에 행위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외도 행위자의 내면에 있는 욕망인 겁니다. 아울러 외도와 직면하고 나면 외도 피해자의 마음속에도 이런 욕구와 욕망과 탐욕이 막 활성화가 되는데요. 결국은 이 활성화가 된 것이 주체 못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분노입니다. 울분입니다. 우라입니다. 왜요? 나의 욕구, 욕망, 탐욕을 상대방이 깡그리 무시했거나 아니면 채워주지 않는다,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나의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이 활성화가 될까요? 분노라든지 울분이라든지 또는 울화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외도 직면 전이든 외도 직면 후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면 분노하지 못해요. 분노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분노를 꾹꾹꾹꾹 누릅니다. 꾹꾹꾹꾹 누르다 보니까 그것이 또다시 어떤 풍선 효과를 몰고 오느냐? 우울이라고 하는 풍선 효과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도 직면 후 분노나 외도 직면 후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의 졸조로 쓴 것 중에 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분노와 우울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특히 외도 직면 후에
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 또 우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을 보면 우울 속에 분노가 있고 분노 속에 우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욕구와 욕망과 탐욕이라고 하는 게 외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도 외도 직면 후에 막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부정적 감정 중에 우울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분노를 터치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외도에도 해답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외도 내용이라든지 외도 사건이라든지 외도 상황에 대한 물론 탐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성찰하고 외도 행위자는 반성을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면적으로 암묵적으로 숨어 있는 게 뭐냐? 결국 외도 행위자의 욕망, 탐욕, 그리고 외도 직면 후에 생긴 외도 피해자의 욕망, 탐욕에 대한 탐색과 분석과 성찰과 해석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로는 다시는 외도 안 할 자신 있고 나 외도하면 뭐 집문서든 뭐든 다 당신에게 넘기고 나 집 나가겠다 이렇게 굴뚝같이 약속을 하며 또 어떤 분들은 막 각서도 쓰세요. 심지어 공증사무소까지 가서 공증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내 욕망이 나를 막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된다? 그거 그냥 종이 쪽지일 뿐이에요. 그냥 외도에 그냥 수렁과 늪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외도 직면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신의 욕망, 탐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탐색하고 해석하고 성찰을 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탐욕을 인지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막 꿈틀꿈틀 거리면서 나를 막 우지자지로 이렇게 끌고 다니려고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배우고 또 그런 자제력이나 조절력을 배움과 함께 익힘을 해야만이 조금 더 외도 재발에 대한 안전책을 갖게 되는데요.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이런 부분을 너무나 간과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외도 행위자는 밑도 끝도 없이 자기를 믿으래요. 다시 안 할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래요. 그런데 외도 피해자는 믿지 못하거든요. 왜요? 이 사람이 정말 내면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또 공포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다 보니까 외도 피해자도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는데 외도 행위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외도 행위자에게 자꾸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외도 행위자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렇게 못 믿으면 우린 못 살겠다. 이혼하자. 막 이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방향으로 막 이제 문제가 눈덩어리처럼 커져서 막 굴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눈덩어리에 막 깔려서 신음하다 못해 이제 기절초풍하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죠. 따라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저의 상담 철학이 뭡니까? 무조건 상담하면 다 해결된다. 그런 걸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해결 안 되는 부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담 자체를 안 받으시면 해결 자체에 대한 첫걸음도 내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외도 직면 후에 이제 외도 피해자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렌즈가 왜곡된 렌즈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왜곡된 렌즈로 바뀌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 외도 직면 후에 생기는 각종 부정적인 감정은요, 사람의 어떤 이목구비로 따진다면 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 보면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나 상황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렌즈 또는 왜곡된 렌즈 또는 희미한 렌즈 또는 초점이 맞지 않는 렌즈로 이 부정적 감정이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외도 행위자가 개가천선에서 돌아와도 외도 피해자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외도 피해자의 렌즈가 고장난 거고 그 렌즈의 뒷배경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상담을 받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성을 다시 정상치로 옮겨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받으면 무조건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상담사도 아니고요. 그런 상담 철학을 가진 상담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왜곡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외도 행위자가 변화해서 돌아오더라도 어떻다? 끝까지 믿지 못한다. 반대로 외도 행위자도 똑같죠. 외도 행위 이후에 어떤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의기소침하게 되고 자격지심이 생기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역시 외도 피해자처럼 활성화가 되면서 이 렌즈가 역시 왜곡됩니다. 그러니 외도 피해자를 바라볼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너 평생 나 이렇게 갈구려고 아예 작정을 했지? 너가 문제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2차적인 가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2차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왜곡성, 그리고 그 왜곡성을 뒷받침하는 부정적 감정과 정서가 이제 부부 사이에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 삶의 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삶의 질이 안 떨어지면 그게 더 비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첫 출발은 외도의 유혹과 외도의 욕망이 만날 때였습니다만 거기서 뭐 부정적인 감정까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외도 직면 후에 외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도 마음속에 이런 욕망이 평소에 욕구로 갖고 있던 것이 욕망으로 또는 탐욕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이렇게 욕망이나 탐욕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부부 관계적으로도 힘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욕망과 탐욕을 성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이 상담과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도를 그냥 막연히 그냥 뭐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윤리적인 어떤 결핍 때문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결국은 외도의 유혹이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과 그 다음에 외도의 욕망이라고 하는 내부적 요인,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같은 건데 결국은 타인의 외도의 욕망은 나에게 외도의 유혹처럼 보이고 나의 외도의 욕망은 타인에게는 외도의 유혹처럼 보인다. 이런 구조를 설명하면서 결국 외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외도의 재발을 예방하면서 외도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욕망에 대한 탐색, 분석, 해석, 성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는 상담이나 또는 치료에서 다룰 수 있을 뿐 스스로가 정말 개인적으로 성찰해서 이걸 알아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어떤 확증 편향이나 긍정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아예 간과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별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뭐 믿으라, 말할 자신 있다 이렇게 근거 없는 막 믿음을 주거나 또는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막 표현하면서 완전히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종교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기가 막 교주가 된 것처럼 날 믿어라, 막 왜 못 믿냐, 막 이러면서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벌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러는데요. 그럴 시간이면 오히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면서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